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항해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3등 항해사, 그 사망사 중에서도 초임 사망사. 자, 오늘 인터뷰 자리에 모시게 된 사망사님 한번 만나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A온 컨테이너선의 사망사로 승선 중인 사무사 임충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이 사망사님이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승선 중이신 거죠? 네, 현재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선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승선하셨다고요? 네, 지금 대학 졸업하고 3월 훈련소 수료하고 이제 3월 중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3등 항해사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군대는 언제 갔다 오셨나요? 군대는 2월 말에 가가지고 지금 3주 수료하고 지금 수료하자마자 바로 나온 거여가지고요. 승선하는데 준비 시간이 좀 별로 없으셨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소 수료하고 휴대폰을 받음과 동시에 승선 날짜를 받아가지고 거의 인사도 못 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다고요? 이제 드릴 시간이 부족했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릴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항해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 혹시 얼마 받는지 혹시 살짝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공개 가능한데 지금 정확한 금액보다는 지금 대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임으로 승선하면 4천에서 5천 정도 그 사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사마다 선종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엄청 많이 받네요. 저도 사망사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사망사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선 승선 중이라고 하셨는데 컨테이너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도 컨테이너 선종을 했고요. 아예 실습 자체를 컨테이너 선으로 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컨테이너 선은 이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선종이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이제 연락 잘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선종을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선택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럼 휴가도 대충 일자를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저희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언제 탔는지 언제 내리는지가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대충 이때쯤이다 하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선이 예정대로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휴가를 예상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휴가가 언제쯤인지 알면은 이제 계획을 세우기도 훨씬 편해지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여러 항구에 기항을 하잖아요. 그럼 상륙은 어디 가보셨나요? 실습 때까지 포함인가요? 네, 실습 때도 포함하셔도 되죠. 저 사실 포함할 것도 없는 게 실습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비슷한데 가장 자주 나가는 곳은 외국 같은 경우는 홍콩이랑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 같은 경우 많이 나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은 바빠서 잘 못 나가고 이제 좀 여유로운 인천이나 충남 대산 그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륙 나가시면 대체로 어떤 걸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항구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이제 자신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가서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밖에 나가서 쇼핑하면 좋죠. 이게 돈 버는 재미가 아닐까요? 돈 버는 맛이죠. 잘 아시겠지만 또 한 번에 짝짝 일시불로 긁는 맛을 알아버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승선 중인 배는 어디서 승선하셨나요? 저는 인천항에서 승선을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인천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컨테이너선이 들어가는 거 보군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항구가 있을 만한 도시들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거의 들어가시나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인천에서 승선하게 될 배를 부두에서 이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딱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졸업을 하고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날짜를 받으면은 내가 이 날짜에 배를 타겠지?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첫인상에 대한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당일날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아, 진짜 이곳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마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뭔가 첫날 승선한 기분을 생각해 보면 막 긴장되고 지금도 막 손에 땀이 나게 하는데요. 막 첫날 승선하는 건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 딱 승선했을 때 그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올라오자마자 인수인계자를 직접 보지 않았어요.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 전날 많이 피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자마자 일단 짐을 풀고요.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봤는데 사실 인수인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올라오면 이것 먼저 하겠구나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막상 이제 작업복을 갈아입고 정말 이제 인수인계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받다 보면은 사실 막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하기가 좀 벅찹니다.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막상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막상 적기만 했습니다. 그냥 아, 메모만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 실황사 때도 인수인계를 받아쳤을 거 아니에요? 그 실황사 때 인수인계 받는 거랑 사망사를 올라왔을 때 인수인계 받는 건 좀 느낌이 다른가요? 실황스 때 인수인계 받을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선장님의 커피 스타일이랄지 아니면 뭐 네, 진짜로 그런 거. 진짜 저는 실황사 때 처음 인수인계 받았던 게 커피 기계 위치였어요. 커피는 여기서 타시면 되고요. 작동법 이거고요. 그다음에 선장님은 이제 블랙이랑 설탕 반 스푼 넣으십니다. 이걸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믹스는 절대 안 드신대요. 이제 기본적인 물론 당연히 이제 시습 항해사로서 배워야 할 브릿지의 기계들이라던가 위치들은 배웠지만 그것들의 작동 방법이라던가 이제 실황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기계들은 전혀 인생을 못 받았고요. 그냥 이제 이분의 사망사시고 이분이 누구시고 이렇게 사관 소개들 그리고 이제 실황사가 도맡아서 했던 사망사 보좌 업무들을 좀 위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초임 때는 이제 진짜 초임 사망사들이 받는 것처럼 이제 받았죠. 그 사망사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우선 가장 주된 업무는 항해 당직 그리고 정박 당직이고요. 그 위에 부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선장님과 일항사님 업무 보좌거든요. 사실 거기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 전문, 접대품 관리, 의약품 관리, 문화 오락 그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선장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장님 업무 보좌 이렇게. 선장님 업무 보장, 일항사님 업무 보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승선하고 계신 지 약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죠. 6개월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임 딱지를 이제 거의 다 떼어 가고 계신데 그 초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초임 딱지를 떼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뭐였죠? 자, 초임으로 산다는 것. 초임으로 산다는 것 우선은 다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임으로 승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고학년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건데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고학년으로서 이제 밑에 사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이렇게 한 조직의 막내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 저희 출신들은 또 사회생활을 시작이 해상생활이다 보니까 육지생활과 다른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적응해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서바이벌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초임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에서 살아남는 것? 그냥 배틀 로얄? 사실 영화 안 봤어요. 그냥 이 타이밍에 쓰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잘하는 사망사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하는 사망사가 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잘하는 사망사일지 그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항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듣고 본 게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윗사람이 시키면 그거 먼저 바로바로 해라. 왜냐면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심지어 뭐 선교에 물 갖다 놔라 같은 사소한 거여도 당장 필요하니까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혼났습니다. 왜냐면 당장 파일럿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윗사람이 시키면 그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상급 사관들이 시키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것부터 해결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잡일이라 하더라도 매이는 일이 다 중요한가 보네요. 사실 어느 조직 가든 물 뜨고 커피 가져다 두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뭐 이항사님이나 일항사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막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육상이나 해상이나 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만사님께 한 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많이 들은 소리인데요.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과 안 세워서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일만 하면 돼요. 눈에 보이니까 지금 이걸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나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안 쉰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잘한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쉬는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의 업무에 펑크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말로는 잘 힘든데 어렵죠. 어려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지켜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선장님이 시키신 일이 있고 이제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둘 다 그 일을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우선순위 안 매기고 그냥 내일 하다가 내일 끝나고 선장님 일 생각나서 선장님 일 하고 이렇게 보고 드리고 그게 열심히 하는 거고 잘하는 거는 선장님 먼저 따닥 끝내고 그 다음에 내 할 일 따닥 하는 겁니다. 뭔가 효과음이 중요해요. 따닥이 중요해요. 따닥 끝나는 게 맞아요. 낫다. 그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임 사망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건데 삼항사잖아요. 언어 유희입니다. 사망사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망에 사자를 붙여서 사망사입니다. 사망사. 거의 뭐 죽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사망사 처음 뭐 사회생활 처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사망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초임 사망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초임 사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먼 길 오셨을 텐데 이미 포기하기엔 늦은 거고 군지. 사실 제가 4학년 때만 해도 아직 안 늦었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제 정말 늦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길을 오겠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오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배에 가게 될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동기에게도 괜찮고 뭐 앞으로 초임 사망사가 저희 후배분들에게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초임 사망사를 준비하신 여러분은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이왕 오실 거 각오 단단히 하시고 늦었다는 게 이제 이제 해상직을 진로를 벗어나긴 돌이키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진로를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늦은 거죠. 왜냐면 그래도 이미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이 길을 오시겠다고 쓰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실 만한 게 아니면 이 길을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제 선사, 선종 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에서 잘 선택을 조언을 드리자면 제 경우로 비춰봤을 때는 선사보다는 선종이고요. 그다음에 선종보다는 또 같이 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승선하고 계신 배는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지금은 완전 전 럭키십이어가지고 저 오늘 이거 끝나고 또 약속 잡혀 있거든요. 바쁘시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